지난 이야기. 시로코의 사념을 쫓아 도달한 1000년 전의 천계. 그곳에서 마주한 바칼의 시험을 통과하고 왜곡된 역사를 돌려놓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가득하다. 바칼과 힐더. 날카로움으로. 바칼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칼날이었으나 힐더의 손에 쥐어진 방황하는 칼날이었을 뿐. 그리고 마치 길을 잃은 모험가의 모습을 대변하듯 차원 속이 어지러워진다. 왜곡된 차원에 오래 머무른 탓에 백희조차 계산하기 어려워진 차원의 좌표. 그런 그들의 앞에 마력을 담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차원 속에 생겨난 거대한 마력의 기류.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황. 모험가 일행은 기류를 따라가기로 결정한다. 따라간 곳에는 동일한 마력의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마력을 감지한 모험가 일행. 앞서 나간 베키를 쫓아 안쪽으로 향한다. 베키를 쫓는 모험가 일행을 가로막는 것은 마치 기억으로 빚어진 듯한 형상들과 그 기억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 도서관의 마력이 어째서 자신들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행. 그리고 그들의 앞에 책 속에서 한 소년이 나타난다. 자신을 이곳의 도서관직이라고 소개하는 소년. 그 자신 또한 마력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으며 이곳의 모든 것은 누군가를 위해 한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마력으로 빚어둔 것임을 알려준다. 한편 특별한 책을 발견한 베키. 도서관지기가 베키를 쫓아내려는 찰나 다행히 모험가가 합류하게 되고 도서관지기는 모험가에게 도서관의 존재 목적을 밝힌다. 소년의 말에 따르면 이곳의 이름은 7개 기억의 도서관. 이곳은 한 마법사가 누군가에게 기억을 전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었으며 왜곡된 차원에 나타난 마력의 기류 또한 마법사가 선택한 자가 이 기억을 볼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었다. 마력의 기류가 바하이트 앞에 나타난 것은 모험가가 마법사가 선택한 자였기 때문이었으며 도서관지기는 모험가를 위해 6권의 책을 꺼낸다. 오래전 흑요정 왕국에 알려져 있던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불경한 자들이 머무르는 곳. 그리고 마법사가 기억의 도서관을 건조하기 전 방문한 세계. 모험가 일행은 도서관지기의 안내에 따라 마법사의 행적을 거슬러 따라가며 그가 남겨둔 기억의 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서관지기의 안내에 따라 향한 책의 내부. 기억으로 재현한 것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한 지옥의 모습이 펼쳐진다. 지옥의 망자들을 해치며 나아가는 모험가 일행. 그 앞으로 자신을 거미 왕자라고 소개하는 한 인물이 나타난다. 모험가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니콜라스. 기억 속의 존재가 어째서 자신을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찰나. 니콜라스는 자신이 모시는 지옥의 주인 태초의 공포 모로스가 모험가를 기다려왔음을 말하며 모험가의 의지를 시험한다. 모험가의 의지를 확인한 니콜라스는 모로스가 전하라 했던 마법사의 물건을 모험가에게 건네고 사라진다. 니콜라스가 건넨 물건은 마법사가 남긴 기억의 페이지였다. 기억의 페이지에서 보인 것은 한 늙은 마법사의 모습이었다. 마법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해선 안 될 경계를 발견하고 그 여인의 간섭을 막기 위해 지옥과 지옥의 존재들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지옥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 목걸이의 인도를 따라 사라진다. 다시 기억 속의 지옥. 마법사의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재현된 기억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기억의 페이지에서 본 장소까지 도달한 일행 앞으로 끝을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목소리가 들려온다.
살아있는 생명체 냄새가 나는구나. 목소리의 주인은 지옥을 다스리는 자, 태초의 공포 모로스. 그는 이곳까지 진입한 모험가 일행을 불쾌해하는 듯 보였다. 마법사의 부탁을 따라 모험가를 기다린 것은 사실처럼 보이나 죽음을 각오하라는 듯 위협적인 목소리. 하지만 모험가 일행은 무언가 더 남겨져 있음을 짐작하고 지옥의 주인 모로스를 만나기 위해 의지를 굳힌다. 몰려드는 어둠을 따라 도착한 곳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나타난 모로스는 일격으로 시란과 아이리스를 처치한다. 모험가가 대면한 것은 기억의 형상을 매개로 재현된 모로스의 일부. 모로스는 마법사의 말대로 모험가에게 그것을 지킬 힘이 있는지 증명을 요구한다. 모험가가 이미 보고도 자각하지 못한 그것, 그렇게 휘둘리는 칼날. 모로스의 내면에 갇혀있던 아이리스와 시란도 돌아오게 되고 모험가 일행은 모로스가 남긴 기억의 페이지를 확인한다. 남겨진 기억의 페이지에서 보인 것은 마법사와 모로스가 대면하던 순간의 기억이었다. 마법사는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말하며 모로스에게 차원의 경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스스로 움직이게 할 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일어날 세계의 멸망은 모로스조차 바라지 않는 일이라 설득하는 마법사. 모로스는 조건으로 마법사가 말하는 자를 자신의 앞에 데려올 것을 요구한다. 모험가 일행은 기억의 페이지에서 언급된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마법사가 말한 빼앗겨 회개하면 종말이 찾아올 것으로 표현되는 존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마법사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간다.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귀신의 땅. 마법사가 지옥으로 향하기 전 방문했던 곳. 기억의 페이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아가는 일행의 앞으로 강력한 귀신들이 나타난다. 이미 아라드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강력한 귀신들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일행. 그 순간 명계의 관리인이자 문의 주인 카론의 검이 공간을 절단한다. 칼자루를 찌르는 그대 확인해보겠다.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귀신들을 잠재운 카론. 마법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라는 말을 남긴다. 그 또한 이곳에서 모험가를 기다려온 것으로 보이며 모험가의 앞으로 기억의 페이지를 하나 남긴다. 기억의 페이지. 명계에 갓 도착한 마법사는 힘겨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인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우선 힐더를 막아야 한다 되뇌이며 카론에게로 향한다. 힐더. 익숙한 이름의 모험가 일행은 마법사가 이전에 머무르던 곳이 마계임을 추측한다. 마법사가 만난 강대한 존재, 여인, 그리고 힐더. 모험가 일행은 진실을 쫓기 위해 문의 주인의 앞으로 향한다. 명계의 문과 붉은 달이 보이는 곳으로 도착하자 문의 주인 카론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카론은 늙어버린 마법사와의 약속을 언급하며 직접 모험가를 보고 그것을 지킬 자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것. 의문을 띠는 모험가의 눈앞으로 카론은 산자는 볼 수 없는 명계의 진짜 모습을 불러온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모험가가 목격한 죽음들이 나타난다. 그간 거쳐왔던 수많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카론. 모험가는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택한 운명이었으며 자신의 책임은 단지 그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답한다. 확고한 의지와 그 의지를 관철해낼 힘 또한 쥐고 있음을 증명한 모험가. 그리고 그 의지는 진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함임을 대답하자 카론은 모험가가 더 이상 휘둘리는 칼날이 아닌 스스로 칼자루를 쥐려 함을 깨닫고 마법사와의 약속에 따라 기억의 페이지를 남기고 사라진다. 카론이 남긴 페이지.
태초로부터 흩어진 거대한 조각이 아라드에 있으며 마법사는 그 조각을 지키기 위해 명계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 때가 온다면 스스로 칼자루를 쥐려는 자가 카론을 찾아올 것이며 그 자가 조각이라 일컬어지는 그것을 지키리라 말하는 마법사. 카론은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마법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조한다. 마법사가 말해왔던 그것은 태초로부터 흩어진 가장 거대한 조각. 마법사는 조각을 지킬 힘을 카론으로부터 빌리고자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많았다. 힐더를 막고 여인으로부터 조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법사의 목적. 모험가 일행은 의문을 가지고 또 한 번 마법사의 기억을 거슬러 오른다. 다음 책에 펼쳐진 것은 익숙한 공간이었다. 마계.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훨씬 황폐화된 모습. 모험가 일행은 그곳에서 거대한 힘을 마주하게 된다. 마치 어비스의 기운과 비슷했지만 그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이었다. 모험가 일행은 어비스에 잠식된 마계인들의 형상을 뚫고 힘의 근원을 쫓는다. 막다른 곳에 도달하자 힘의 근원이 다시 나타난다. 힘 그 자체가 고치짓고 있는 듯한 형상은 의지를 가지고 모험가 일행을 막아선다. 자신을 무한한 힘의 주인이라 일컫는 존재는 마법사가 자신을 기억으로 재현했다는 것에 불쾌감을 가진 듯 보였다. 마법사가 자신의 선택을 거부하고 택한 자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가진 존재. 어비스의 근원은 모험가의 힘을 시험하고자 한다. 절망 속에서 시면을 마주해라. 파괴적인 힘 앞에서 모험가 일행은 그가 이전의 페이지에서 마법사가 말했던 위험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강력한 힘을 버텨내는 모험가에게 초월적인 존재는 태초의 조각에 대해 묻는다. 태초의 조각.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문이었다. 어비스의 근원은 자신과 마법사의 목적이 일치하게 될 것임을 말하곤 사라진다. 힐더와 마법사, 태초의 조각과 여인, 모험가 일행은 어비스의 근원이 남긴 기억의 페이지를 확인한다. 페이지에 남겨진 것은 힐더와 마법사가 대면한 마계의 한 공간. 그곳에서 늙은 마법사와 힐더는 서로의 목적을 확인한다. 힐더의 목적은 이슬을 찾아 창신세계의 예언을 실현시키는 것. 마법사의 목적은 이슬을 힐더에게서도 빛의 여인에게서도 감춰 세계를 지키는 것. 둘은 서로의 뜻은 다르나 원하는 것은 같음을 곱씹고 헤어진다. 계속해서 언급되던 그것. 태초의 조각, 이슬. 모험가 일행은 마법사의 모든 기억들이 이슬이라고 불려진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바칼이 언급했던 이슬을 감춘 자, 힐더가 언급한 마법사가 지니고 있던 바칼의 유산. 다음 책에 비치는 풍경은 다시금 익숙한 장소였다. 익숙한 풍경의 천개. 아직 기계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었다. 모험가 일행은 바칼이 알고 있는 진실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향한다. 모험가 일행을 기다리는 건 바칼이 아닌 빈 옥좌에 남겨진 기억의 페이지였다. 기억의 형상을 처리한 모험가는 기억의 페이지를 확인한다. 기억 속에 나타난 건 바칼과 힐더를 만나기 이전의 늙은 마법사였다. 마법사는 바칼에게 이슬을 지킬 힘을 남겨달라 부탁한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바칼이 원했던 힐더를 꿰뚫을 단 하나의 칼날. 그리고 마법사가 원한 이슬을 지킬 칼날을 더욱 강하게 연단할 힘. 뜻은 달랐지만 목적이 일치했던 둘은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바꿀 힘을 남긴다. 이미 바하이트라는 바칼의 유산을 이용해 이곳에 왔던 모험가 일행은 자신들이 마법사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실감한다. 지키지 않으면 우주가 멸망하며
초월적인 존재가 탐하고 있는 태초의 조각. 그 정체를 밝혀줄 책은 눈앞에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사막이었다. 그들의 앞에 요정들의 형상이 나타난다. 대화재와 함께 모습을 감췄던 요정들이 사는 곳. 모험가 일행은 이곳이 과거 아라드의 한 지역인 대마법진이 생기기 이전의 그란플로리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막의 끝에는 어딘가 다른 모습의 세리아와 마법사가 마주하고 있었다. 자아가 없는 듯 공허한 눈빛의 세리아. 세리아를 보며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슬이라 명명하는 마법사. 마법사가 세리아를 잠재우고자 하는 순간 모험가가 그 앞을 가로막는다. 자신을 가로막은 기억 속의 모험가를 인지한 마법사는 묘한 눈빛으로 자신의 기억을 꺼내 보인다. 그 말이 맞았군. 모험가님? 사막을 숲으로 바꾸며 모든 힘을 소진하고 늙어버린 마법사. 전설 속의 대마법사 마이어는 미소를 띠며 모험가가 찾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가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이슬이 곧 세리아이며, 세리아가 태초의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장 큰 조각이자 씨앗이라는 것. 세리아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라데 행성을 포함한 모든 차원이 붕괴하리란 것. 그리고 그 이슬을 감춘 대마법진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 마침내 이슬에 관한 진실을 깨달은 모험가. 이슬, 세리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는 모험가에게 대마법사는 안티엠바이를 언급하며 다음 책으로 인도한다. 다음 책이 품고 있는 것은 안개로 둘러싸인 신비한 세계였다. 아름답지만 지나온 어디와도 닮지 않은 세계. 그들의 앞에서 대마법사 마이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험가의 의지를 확인하는 대마법사 마이어. 자신이 선택한 칼날의 성장과 진인 의지를 확인한 그는 어서 오게 모험가여.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네. 이제 칼날이 스스로 칼자루를 쥐고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지켜나갈 것임을 깨닫게 된다. 칼날이 움직일 준비를 마쳤음을 인정한 마이어. 마이어는 자신의 고향이자 그 존재조차 전설로 남아있는 세계, 선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찾아오라 말한다. 길을 알려줄 바칼의 유산, 페이트웨이를 모험가에게 건네고 사라지는 마이어. 마지막 기억의 책이자 마이어의 여행이 시작되었던 장소의 기억이 닫히게 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확인한 모험가. 도서관은 모든 역할을 다하고 마력이 흩어지기 시작해 붕괴한다. 시로코를 따라오게 된 왜곡된 차원, 그리고 대마법사의 인도를 따라 도착했던 이곳. 아라데 행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 향해야 하는 곳, 선계. 이 앞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앞서 발을 내디딘 한 마법사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자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스스로 칼자루를 쥐게 된 칼날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단지 몇 장의 페이지만을 담고 있을 뿐이며 결말은 칼자루를 쥐어낼 당신의 손에 의해 쓰여 이어진다.